조선 역사에서 대원군 호칭을 받은 사람은 총 4명이다. 하지만 오늘날 대원군이라는 칭호를 떠올리면 생각나는 사람은 흥선대원군 뿐인데, 그만큼 흥선대원군의 존재감은 우리들에게 매우 강렬하게 각인되어 있다. 대원군이란 선대 왕이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사망했을 때 반개 종친이 왕의 아들로 입적한 후 왕위를 계승하면 그의 실제 친아버지에게는 대원군이라는 칭호가 내려진다. 그래서 흥선대원군 역시 원래는 철종이 사망하고 고종이 왕위를 잇지 않았다면 받지 못했을 작호였다. 그러나 흥선대원군의 노력으로 고종이 왕위를 이었고, 정통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고종이 효명세자의 양자로서 권력을 승계받았다. 당시 고종의 경우 철종과는 혈통상 17촌이나 될 정도로 왕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인물이었다. 그마저도 효명세자의 양자로 우겨 넣어서 구촌까지 당길 수 있었는데, 실상 구촌도 먼 친척이었기 때문에 남남이나 다를 바 없었다. 그렇다면 흥선대원군은 어떻게 고종을 왕위에 올릴 수 있었을까? 그는 철종이 병약하고 후사가 없다는 점을 간파했다. 그리고 왕실의 최고 어르신이었던 신정왕후를 만나 안면을 텄고, 신정왕후의 힘을 빌어 고종을 왕으로 추대했다. 곧바로 세도 정치를 끝내기 위해 대대적인 개혁에 나섰다. 비변사를 폐지하고 의정부와 삼군부를 부활시켰으며 각지의 산재한 서원을 철폐시켰다. 더불어 왕권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경복궁을 증건시켰는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다. 어지러워진 국가를 다시 잡는다는 그의 개혁은 성공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임진왜란 이후 불타버려 방치된 경복궁을 보수하기 위해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되었고, 당백전을 발행하며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유발시켰다. 이로 인해 정치적 타격을 받은 흥선대원군은 정치 일선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조선에서 발행된 대부분의 돈이 경복궁에 투입되며 나라 살림이 거덜나자 이때 유행했던 노래가 바로 민요, 경복궁 타령이었다. 이처럼 고종을 대신해 섭정을 한 지 약 10여 년이 지났을 시점, 수많은 실정을 벌인 탓에 결국 물러날 수밖에 없었는데, 흥선대원군은 1881년 고종을 몰아내고 권력을 되찾기 위해 반란을 시도했으나 거사도중 발각돼 실패하고 말았다. 이후 흥선대원군은 권력에서 완전히 배제됐다. 고종은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이 직접 국가를 통치하고자 했고, 이게 못마땅했던 흥선대원군은 1887년 청나라 원세계와 공모해 또 한 번 고종을 폐위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실패하며 고종과 흥선대원군은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됐고, 부자관계는 파탄이 났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자 또다시 정권을 잡으려 했지만 이것도 실패. 그해 갑오개혁이 일어나며 정권을 잡는 듯 했지만 또다시 권력 일선에서 밀려나고 말았다. 1898년 파란만장했던 그의 일생도 거기서 끝이었다. 그는 향년 77세를 일기로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자신의 별장에서 눈을 감았다. 그러나 아들이던 고종은 흥선대원군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3년 전에 벌어진 을미사변 때 자신의 부인 명성 황후가 죽임을 당한 것은 아버지 흥선대원군 때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야사에 따르면 흥선대원군의 상여가 궁을 빠져나가자 이를 본 고종이 대성 통곡했다는 일화가 있다. 정말 울었는지, 설마 안 울었을까 싶어서 울었다고 한지는 모르겠으나 부자관계가 좋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이었다. 권력을 위해 서로 다투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 기간 동안 고종이 아관 파천을 비롯해 갖은 수모를 당했던 점을 생각하면 무슨 심정이었을지 가늠해 볼 수 있다. 결과론적이기는 하지만 흥선대원군은 세도 정치를 끝내고 마지막 희망을 살려 조선을 개혁하고자 했다. 그 이외에 여러 실정을 반복하며 조선을 끝장낸 데에 한몫하기는 했으나, 그런 실수만 없었다면 조선은 기사회생할 수 있지 않았을까?